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조의 팔로우 더 머니 시작합니다. 저는 최은정입니다. 오늘도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 돈의 물줄기를 함께 따라가 보시기 바랄게요. 지금 대표님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야말로 슈퍼위크라고 불렸던 이번 주 한미 정상회담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대표님 좀 어떻게 보셨는지를 의견을 좀 여쭙고 싶고요. 지금 시장이 코스피가 4,000포인트 이상으로 올라온 금주인데 변동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예요. 네. 예. 왜냐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합쳐서 31% 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저께 같은 경우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예. 그러니까 어저께 하루에 SK하이닉스 1조 2천억 때리니까 와 하잖아요. 이런 거 비일비재하게 나올 겁니다. 전번에 제가 여기서 약간 아이디어 드린 게 EM 속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있을 텐데 TSMC 공격하면서 여기에서 변동성에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공격 대상으로 넣는지 봐라는 게 그 상황이 연출된 그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고 네.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그 기계 군단 알고리즘하고 싸우시는 게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제가 젊었을 때 그 시카고에 연수 갔던 때 그 선물 거래소에서 알고리즘을 그때 야 저런 것도 기계하고 싸워야 되는가 근데 이제는 그게 더 확대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때 배운 알고리즘을 하나하나씩 소개시키면서 지금하고 좀 접목시켜 볼게요. 여러분들 이제는 ETF 세상에 알고리즘 세상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하나 걱정은 이번 시장이 만약에 붕괴된다면 ETF 때문에 붕괴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 아직도 뭐 시간은 좀 걸릴 것 같고 그러면 이게 이제 요 까만 점이 종목입니다. 네. 종목. 그러면 이게 하나의 ETF라고 하면 여기에 연결된 종목이 처음에는 어떤 대장주 안 나오다가 극단 갔을 때 한 20개라면 한 두세 개로 압축되면서 급등을 시킬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런 지수함수 때에서는 하지 말라는 게 이렇게 흔들면서 팔아먹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한번 보시면 제가 LIT ETF라고 글로벌 X ETF에서 에코프로 BM 삼성 SDI를 이렇게 이 시간 통해서 이 그림을 보여드렸을 거예요. 10월 13, 14일 날이 다 소부장 난리칠 때 이 종목이나 사시죠. 이 종목 하면 오히려 이 글로벌 X 펀드가 할 때 이 에너지가 어느 정도 나오나 보시면서 대응하셔야 되는데 이 빨간 박스가 여기가 11만 원대인데 61%가 17만 원, 더블이 21만 원인데 요게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에코프레브는 전번주에 다 팔라고 그랬죠. 이제 이가 구장이거든요. 그리고 삼성 SDI는 좀 남았다라고 봤는데 어저께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실적이 적자 나오면 나쁘게 나왔어요. 근데 땡겨버렸어요. 이게 하나의 수법입니다. 그러면 땡겨놓고 와 적자 나왔는데 땡기잖아요. 여기서 흔들어 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당하지 마세요. 오히려 삼성 SDI도 뭐 ESS에서 적자지만 뭐 ESS를 연결해서 팔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의 그 이벤트 드라이브의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쪽은 끝난 것 같아요. LIT ETF 관련돼 갖고 뭔가 그 2차 전지라든지 그 이쪽 관련된 종목들은 끝난 것 같고 오히려 미국 걸로 가시는 게 어떻겠나. 여러분들 지금 미국의 그 리듬 관련주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월 10일이 기준일이거든요. 10월 11일 날이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전 세계에 대고 한번 휘도를 공격하니까 안 만나겠다. 그리고 또 관세 100% 매기겠다. 그러다가 타코 발언 딱 하는데 그게 월화에 그 리듬 관련주들이 다 꼭지 나왔어요. 네. 그때 이제 다 소부장하고 그건데 지금 그 13, 14의 리듬 관련주가 지금 한 10일 지났는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반토막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1년 유예시키고 이제 내일 이제 미중 간에 합의 보잖아요. 저는 그러면 1년 유예지 전쟁이 끝났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걸 노리시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우리나라의 리튬 2차 전지 관련주는 이제 팔고 미국의
히토리 관련 좀 반토막 난 거로 또 들어가면 요게 또 롱숏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ETF와 연결된 압축 종목을 이게 ETF를 땡길 때 그 종목의 배열은 누구만 알겠습니까? 그걸 운영하는 운용사만 알겠죠? 펀드 매니저만 알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어떤 종목이 이슈화 됐을 때 그거를 시장이 해석하는 거나 뉴스로 행동하지 마세요. 오히려 저는 그때는 로직을 하셔갖고 지수함수 끝단일 때는 뉴스가 호재 나오거나 못 갈 때는 이제 흔들 차이겠구나 하고 때리시고 반대되는 걸 찾으세요. 그 사이에 ETF 관련된 것을 아주 박살을 내는 것들 그런 걸 찾으면 요번에 그 수익증 전략에서 순식간에 30-40%의 종목 수익률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타임 걸리면 놓칩니다. 여러분들 그 소부장 10월 13, 14 걸리신 분은 실제적으로 그때 조선인이 원전인이 다른 그 2차 전지 한 분하고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소부장은 지금 걸리신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걸로 에너지가 막 돌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이용하시는 게 어떻게, 그러면 제가 또 하나의 아이디어를, 이게 이제 그 글로벌엑스의 HYDR의 수소 ETF 관련된 종목들이거든요. 네. 요게 이제 13일 날, 요게 이제 한번 보세요. 45불이었어요. 요게, 여기에는 1등이 블룸버그, 2등이 플러그 파워, 3등이 두산 퓨어셀이 이제 13일, 14일 날의 포지션이거든요. 이게 어저께 보러 했는데, 순서는 바뀌지 않았는데, 플러그 파워가 주가는 더 빠지면서 물량이 늘어요. 물량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두산 피어셀은 급등했는데 약간 팔아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요게 아까 보시면 이게 이제 일주일 들었는데 어때요? XHYDR은 흔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그 사이에 다른 종목들이 급락했다. 이게 다시 이 글로벌 X는 여기서 관리가 들어가는 걸 많이 느끼실 겁니다. 여기서 요게 근데 플러그 파워 보세요. 이게 죽이고 있잖아요. 저는 오늘 밤에 이거 사겠습니다. 이거. 지금 블룸 에너지는 급등시켰거든요. 이쪽은 죽였어요. 그러면 이제는 요거를 수익증, 그러면서 이쪽 물량을 늘리고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이게 또 수익증 대나를 또 아이디어를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이러한 ETF와 거기에 개별 종목 순서를 여러분들이 펀드 매니저 시각으로 접근하시는 게 앞으로 시장은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TF 속에 종목 압축해서 1등 된 거는 조심하자. 요것만 잘 아이디어 주시고 밑에 단에서 새롭게 들어왔거나 이거를 증가시키거나 오히려 그거를 죽여버리는 종목들, 올려다가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죽여버리는 종목들을 오히려 타이밍 잡아서 들어가는 게 트레이딩 감각으로는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을 매도하고 미국에서 리튬이나 휘토류 관련주들이 급락한 종목들을 좀 눈길을 돌려보자라는 말씀이셨잖아요. 네. 네. 그러면 10월 중순쯤에 소부장 에너지가 시장을 지배할 때 그때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뭐 포스코 그룹, 에이스 포스코 그룹 ETF를 강조해 주신 바 있는데 단기간에 좀 올랐습니다. 이쪽도 정리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세요? 당연하죠. 욕심내지 말고 항상 저는 7, 8분 농사의 그 꼭지까지 다 먹지 말자. 여기서 지수함수 끝단에서 꼭지 먹으려고 그러면 이게 다른 데로 회전이 안 되거나 여기서 추가 수익률 12, 20% 먹느니 다른 데에서 30에서 50%씩 계속 순환시키면서 먹는 작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를 노리시는 게,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여기 또 보세요. 포스코 그룹의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홀딩스가 요거를 매일 보세요. 그러면 제가 포스코 퓨처엠이 1등입니다. 이제 이거는 저는 큰 에너지 없어요. 그러면 요 밑에 단에서 뭔가 오를 수 있는 게 뭘까를 찾아내는 게, 여기서 저는 현대해철과 포스코 DX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AC 포스코 ETF 한번 보세요. 전 여기서 이제 제가 7,000원을 얘기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4,000원대. 지금 거의 6,800원까지 갔어요. 그러면 6,800원이나 7,000원이나
그 돌파하더라도 요거를 저는 50%든 100%든 그거는 알아서 한번 해보시는데 저라면 다 팔아갖고 다음 타자로 가겠습니다. 그럴 때 여기에서 이제 포스코 그룹이 요게 전번 주에 위치, 그러니까 이게 또 가시면 포스코 퓨처엠이 이제 못 가요. 포스코 홀딩스도 27, 8만 원짜리가 33만 원 왔어요. 그러면 이제는 여기서 추가 에너지보다는 별로 에너지가 잘 없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이렇게 한번 각도 한번 보세요. 아까 이게 지수 함수에 여기서 흔들 타임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걸 팔아갖고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 이제 요런 알고리즘을 찾아다니시죠. 요건 뭐죠? 아까하고 요 급등했다가 흔드는 게 아니라 어느 급등했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죽여놓은 그래프죠. 요런 것들. 요런 것들이 어떤 ETF가 있냐, 어떤 종목이 있나. 요런 것들을 검색해서 찾아내시는 게 어떻겠나. 지금 지수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종목 보시면 이게 지수는 계속 올라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한번 이런 종목들이 부지기수로 생길 겁니다. 급등했다가 고점에서 아주 그냥 스트레이트 급락해서 심지어는 요게 30에서 50% 이렇게 빼는 이런 게 어디 있어. 대표되는 종목들 이거 한번 보세요. 고려아연. 똑같은 그래프죠. 요번에 단기간에 160만 원입니다. 지금 110만 원도 깼어요. 지금 같은 장이에요. 저라면 이런 것들을 찾아서 들어가겠고요. 여기에 연결된 게 고려아연 풍사. 그럼 여기에 관련된 ETF나 여기에 끌게는 분명히 우크라이나 재건의 푸틴 자원개발 이런 것들을 만나야 됩니다. 요거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포스코 AC ETF를 퇴직연금 중심으로 하셔야 되는 분은 이제 뚱딴지 같이 타이거 게임 톱 ETF를 한번 전략화 시켜 보겠습니다. 게임이요? 예, 전에 생뚱맞죠. 지금 게임. 시점에서 많이 언급되지 않는 섹터죠. 예, 지금 거의 다 빈집된 거예요. 여기서 뭐 제가 개별적으로 NC소프트는 계속 강조해 드렸는데 제가 또 이거를 NC소프트 때문에 찾는 겁니다. 이 타이거 게임 탑 ETF나 이런 데 때 NC소프트가 비중이 1등에서 25%나 27% 정도 차지 1등이에요. 근데 주가들이 다 박살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순환이 돼서 내년도 한 1월 달까지 지금 이제 다음은 11월 달 아닙니까? 그러면 3개월 코스로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하고 내년도 1, 4분기에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를 하거나 뭔가 하면 이 게임 쪽에서 뭔가 저는 엔터나 이런 쪽보다는 이쪽을 더 권해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순서 한번 보세요. NC소프트, 넷마블, 크래프턴,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여기서 저는 NC소프트 개별 종목이거나 이제는 이번에 제가 10월 21일까지는 카카오그룹 하지 말아야 했는데 이제 결론 났잖아요. 무죄로 판결됐습니다. 1심이지만 3심까지 가야 되면 시간은 한 3년 걸릴 거예요. 근데 일단은 무죄로 났으니까 저는 카카오나 카카오게임즈가 이제 해도 되지 않을까 할 때 카카오게임 NC소프트 그래프 한번 보세요. 완전히 빈집된 종목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카카오게임즈하고 카카오. 저는 이제 이쪽 에너지의 포트폴리오에 ETF 들어가 있고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을 이제 포스코 그룹 같이 아니면 바닥에서 뭔가 빈집털이 된 종목들을 찾는 어떠한 에너지가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높아진 쪽이 낮아진 쪽으로 이동을 할 거거든요. 여기서 차익 실현하고 그럴 때 대상을 요쪽을 퇴직연금들은 요걸 한 번 더 스타디하셔서 공부해 보시면 여기서 순환이 이것 또한 저는 40-50% 수익이 나나 ETF에서 요번에 AC 포스코 ETF가 한 40-50% 났더라고요. 그러면 얘도 한번 40-50%라고 그럼 여기서 개별 종목은 그보다 더 높은 뭐 50이나 더블 종목도 막 나올 겁니다. 그런 거를 노려보시는 게 어떻겠나. 이거는 지수하고 상관없이 ETF의 롱숏의 알고리즘에 요쪽은 때리겠구나. 요쪽을 다시 이동해서 순환시키겠구나. 이런 물주기를 좀 읽어보시는 게 저는 이번 시장을 읽는 하나의 아이디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지금 시점에서 게임 ETF를 보시는 게 혹시 한중 정상회담에서 어떤 실마리가 풀릴 거다라는 이벤트도 반영이 될 거다라고 이런 관점도 반영이 된 건가요? 그거는 한중 그 정상회담이었는데 저는 오늘 한미 정상회담 보고 네.
시진핑 주석이 이제 똥줄 타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장 걱정했던 게 3,500억 불을 어떻게 하냐 할 때 2,000억을 현금으로 근데 연 단위로 200억 불 나고 그다음에 1,500불은 이제 조선 특수펀드 특수목적 회사를 만들어서 그다음에 하는데 여기 그 헤지펀드 전문가의 그 아이디어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면 특수목적 제가 가장 그 인상 깊게 본 게 한국인을 지정해서 포트폴리오 매니저 감사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매니저를 선임하게끔 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헤지펀드의 특수목적 회사도 품목별로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합쳐서 단일적으로 한번 통합해서 관리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게 프로젝트 파이낸싱 비슷하게 프로젝트 매니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분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뭔가 할 때 조선 ETF가 하나 형성됐다. 미국 중심으로.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딱 보고 제가 조선주 팔아야겠다 그러다가 의견 다시 바꿉니다. 조선주 다시 날아가겠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사이에 일주일 동안 여기서 오늘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핵 추진 연료 엔진은 잠수함입니다. 저는 이거 어마무시한 전략 같아요. 우리 정부가 주는 대신 잠수함이나 핵이라든지 핵처리라든지 핵융합에 대한 건 거론을 했어요. 그런데 핵 추진 잠수함을 달라고 그러고 그게 요번 딜의 가장 핵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특수목적 회사 만들어서 1,500불을 우리 한국 관리하에서 우리가 해서 거기에서 5대5 나누는 거를 그쪽에서 우리가 관리를 해서 우리 기업 그러면 이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미래에셋이 자회사 만들어서 글로벌 엑세 갖고 여기에 편입된 종목을 갖다 예를 들어서 관리하듯이 우리 그 조선주에서의 선별적인 에너지가 이 운용자의 CIO가 하나 결정됐다는 얘기고 이게 선택돼서 여기부터 주세요가 결정될 수가 있고 이게 걔네들 외국인들의 중심이 아니라 우리 의사결정이 같이 들어갈 수 있게끔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조선주가 이렇게 급등해서 변동 주다가 거기서 새로운 에너지가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오늘 딱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런 느낌이 딱 들고요. 그 다음에 하나오션은 저는 우리가 10만 원대 사갖고 12만 원 돌파하면 비율 매도하자 그랬더니 이번에 14만 원 가서 흔들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13만 원 지지하고 이게 치고 나가나 보시고요. 그 다음에 HD 현대중공업이 잠수함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HD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장보고 연결돼서 범한피어셀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반어 나오자마자 범한피어셀을 분봉 딱 봤더니 거기서부터 따다닥 움직이더라고요. 벌써 선수 배팅이 들어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핵 추진 잠수함이라는 거는 이제는 엔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아이디어가 하나 엔진도 좀 사봐야겠구나. 이런 연결 아이디어가 자꾸 생기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갖다 해서 인도 태평양에서 이제는 이게 잠수함이 연결돼서 했다면 어디에 이게 가 있겠습니까? 이게 간단히 얘기해서 서해하고 독도 쪽 이렇게 잠수함 그 전선이 딱 생기고 인도 태평양 전선에 우리의 국방비를 증가해서 미국은 빠져나가고 우리가 핵심지면서 뭔가 이게 서로 미국의 그 에너지와 우리가 서로 타협본 하나의 접점이 아닌가 그걸 헤지펀드 시각으로 풀어낸 것 같은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나오자마자 원달러 시장을 딱 봤어요. 20원이 확 빠지더라고요. 이게 200억을 단계별로 했기 때문에 환율 리스크를 조절할 수 있게끔 뭔가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구나. 그러면 딱 아이디어가 이제 뭐냐면 대한항공 사야겠구나. 환율이 안정이 될 테니까요. 아니 그리고 이게 따다닥 왜 들어오냐면 대한항공이 여러분들 과거 보면 그 팔란티어에 반대되는 회사가 같은 비상자지만 안인두리라고 있습니다. 여기하고 지금 보이지 않는 MOU 계약을 맺은 회사가 딱 두 군데 있어요 우리나라에. 뭔지 아십니까? 대한항공하고 HD 현대입니다. 근데 여기가 뭘 만들려고 그러면 무인 드론 잠수함이에요.
무인, 그러니까 우리가 그 드론이 이제 하늘만 나는 게 아니라 무인 드론 잠수함이 가면서 이 가다에서 중국의 선단을 관리하거나 방어하거나 바닷속을 날아다니는 잠수함 드론이라고 생각하면 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 근데 그거를 바로 만들 수 있거나 합작해서 할 수 있는 게 인두릴의 아이디어 기술력과 우리나라를 제조할 수 있는 딱 한 게 이제 대한항공하고 그 다음에 HD 현대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또 우리가 대한항공은 왜 자꾸 제가 막았냐면 그동안 계속 빠졌거든요. 이게 3,500불 잘못해갖고 원화가 뭐 1,450, 1,500까지 가면 달러 부채 제일 많은 게 대한항공이잖아요. 그럼 이거 굉장히 답답한 상태일 텐데 오늘 그 계약에서 이게 아까 얘기한 펀드맨이 그 원화 관리를 할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요런 장치 그리고 그 조항을 넣으셨대요. 환율이 불안하면 스톱시키거나 잠정 뭔가 그 뭐라 그럴까요?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는 조절 기능을 딱 넣었다. 그러니까 요 두 가지 우리가 뭔가 계약할 때 가장 문제가 독소 조항 나서 우리가 뭐를 깨알같이 넣는 거. 이 반대로 우리가 그거를 제재할 수 있는 우리 한국인 감시자. 그 다음에 뭔가 문제가 됐을 때 스톱시킬 수 있는 권한. 이런 게 딱 들어갔다 그러면 요게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중국과 그 러시아 갈라치기 전략이 분명히 들어간 거구나라는 딱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우리나라를 파트너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럼 이 파트너로 생각했다는 얘기는 이거를 약탈 경제로 뺏어 먹는 것보다는 뭐라 그럴까 이렇게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키워놓고 나중에 잡아먹든지 간에 키워놓고 뭔가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가 딱 3년 벌은 것 같아요. 요게 우리 시장한테는 굉장히 요번 계약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전환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시진핑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한테 뭔가 급부를 줄 수 있는 뭘 갖고 오지 않는 한 자기네들이 이제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계속 안 나오고 오늘도 미사일 쏘고 북한 김정은에서 오늘 보시면 북방 관리수들이 다 급락했거든요. 그런데도 자꾸 만나겠다고 하는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경으로 딱 인접돼 있는 북한 그리고 또 육로나 이 트럼프 대통령은 거기다가 무슨 개발 계획을 집어넣고 거기에 거점 넣어서 나중에 장기적으로 러시아하고 중국을 갈라치게 하려면 북한의 힘이 필요할 거고 요거를 끌어들이면 북중러의 이 삼각 노선을 흔들어버린 전략 요거를 지금 계속 강조해 드린 것 같고 여기에 우리나라 힘도 파트너로 또 작동해서 자꾸 연결시키는 에너지가 차후로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북방 관련주 이거 안 되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오늘 급락하는 거 보고 또 계속 에너지 보고 요건 급락할 땐 좀 사와야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제는 조종자 역할로 또 요번 부상한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가장 걱정하는 3차 뺏기고 뭔가 약탈되고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다가 약간 그 헤지펀드의 그 펀드 기능에 특수목적 회사가 이제 이게 책임자가 우리 한국인이 딱 들어가 있는 거 보고 누가 어느 분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뭔가 우리가 그거를 관할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가 딱 드는 겁니다. 제일 먼저 지금 미국에 들어가서 금융자산을 돌려갖고 글로벌 엑스펀드가 들어가서 그게 미래에셋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편입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미국인 호흡이라면 절대 거기에 두산 피어셀이니 에코프로니 삼성 SDI니 일진아이소리가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와 같이 이제는 마스가 그 1,500불 펀드의 이 우선순위에 여기에 이제 HD 중공업 들어가겠고 하나오션 들어가겠고 HJ 뭐 중공업도 들어갈 수 있겠고 요 순서를 요거를 관할하시는 분 이건 국가하고의 또 미국하고의 또 사업 조절에서 어떤 것부터 먼저 할 건지에 따라서 이거는 또 미중 간의 어떤 군사적인 어떤 여러 가지 에너지라든지 인도 태평양 전선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선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결정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종자로 위상이 좀 높아진 거 아닌가. 저는 그래서 오늘 한미 정상회담을 점수를 매긴다면 저는 90점 드리겠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투자를 고려한다면 조선주 ETF를 지금 시점에서 매수해 보는 것도 정답일까요?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가격대가요? 가격대가 그래서 저는 ETF보다는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화 엔진, 그 다음에 이미 HD 중공업이나 하나오션은 우리가 추석 전에 그 할 때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너무 급등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추가적인 랠리보다 이제는 아까 아이디어가 대한항공이니 HD현대니 한화 엔진이니 그 다음에 가려면 오히려 두산 에너빌리티가 더 치고 나갈 것 같아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이잖아요. 원전이라서 하나의 에너지인데 네. 여기가 또 하나의 엮인 데가 많아요. 뭐 가스 터빈이나 엔진이나 그리고 요번 전략에 뭔가 제가 두산그룹의 에너지가 왜 저렇게 갑자기 커질까 할 때 요번에 인선되신 분의 이제 두산그룹 출신 이분의 입김이 상당히 들어간 건가? 그리고 여기에 또 앞으로 또 지금 또 하나의 트럼프 대통령이 또 연결해서 뭐 원전에 또 투자하면서 또 미국의 원전 에너지들이 나오고 이 뉴스가 또 하나의 핫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요새 굉장히 이벤트를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뉴스 한번 갖고 왔는 이거요. 미국 정부가 800억 달러의 원전 건설 협약 맺으면서 까메코하고 브루필드 계약하고 해서 이 에너지가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SMR 뉴스케일이 직전 저점까지 급락했다가 이제 다시 급등할 것 같습니다. 네. 요건데 이게 여기서 계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계약권. 우리가 8월 20일 날 기억나세요? 우리가 여기서 같이 고민하고 방송하고 이런 웨스팅하우스 우리 북미 유럽 다 간단히 얘기해서 계약 잘못했다. 그래서 이게 문제되는데 제가 걱정하지 말고 웨스팅하우스의 대주주가 브루필드인데 브루필드가 우리 입김하고 한수원하고 뭔가 연결돼 있어서 걱정하지 마시고 브루필드 관련된 종목을 사시고 막 이 뉴스를 그때 보여드렸을 겁니다. 네. 한수원 이제 유럽 시장 이쪽 다 해서 이 문제 때 이 우리나라 두산 에너빌리티나 한전기술이나 다 급락을 했었다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여러분들 이때 한번 보세요. 이때 한번 가격대를 한번 보시죠. 그때 브루필드가 25불, 27불이었거든요. 이거 사라 했고요. 그 다음에 요때가 지금 위치입니다. 요때가 8월 22일 때 이 뉴스 나올 때고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아직 팔지 마십시오. 50불은 무조건 넘을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때가 5만 1,000원, 5만 5천원입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9만 원대를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때 시점에 지금 보시면 오늘 9만 6천 원 이게 더 치고 나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현대건설이 이때 5만 5천 원이었습니다. 지금 7만 5천 원에서 계속 두들겨 맞아요. 7만 5천 원에. 그리고 오늘 7만 5천 원 가면 두들겨 맞고 오늘도 7만 5천 원 가면 두들겨 맞습니다. 요거는 다른 호흡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원전보다 저는 정의선 회장님 거버넌스에 현대 엔지니어링하고 뭐가 있기 위해서는 얘를 올리면 안 되는 뭐가 있는 것 같아서 요거는 좀 속도 조절할 것 같아서 건설주에서 원전주 찾으려면 오히려 DANC를 당분간 한두 달을 하시고 현대건설은 육자 보면 아시죠. 요게 이제 저는 현대 엔지니어링의 정의선 회장님 거버넌스 때문에 요런 거를 체크해 드리겠고 한전 기술이 이때 8만 원, 8만 5천 원이었는데 요새 11만 원만 넘어가면 꼴이 달려요. 한전 기술도 계속 11만 원만 가면 두들겨 맞거든요. 요것도 미국에 진출해서 뭔가 연결해서 이게 한전 기술보다는 우리는 정부가 우리나라에서는 원전 해체부터 시작하지 새로운 걸 짓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우리 쪽을 접근하시려고 그러시면 이 건설주 접근하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현대건설 좀 기다렸다 하시든지
그 다음에 한전 기술은 10만 원 초입이거나 굿자 보면 그건 적극적으로 하시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좀 속도 조절이 필요해요. 우리나라 사정, 미국 진출 사정. 그러면 미국 진출 사정이 여기서는 불을 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에 있는 SMR이나 그럼 SMR 대주주가 누구예요? 거기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거는 더 가겠구나. 저는 9만 원대면 땡 쳤다 했는데 이제 10만 원도 넘어가고 옛날 이제 여기서 주도주를 만드는 데서 두산그룹이 야 생각지도 않게 여기서 뭔가 중심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우선순위를 오늘 한미 정상회담이나 여기에서 뭔가 그 롱숏을 할 때 어떤 치고 나가는 에너지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네, 퇴직연금 투자하시는 분들 에이스 포스코 그룹주 매도하고 게임 ETF 쪽으로 가보자라는 말씀을 하셨고 이어서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됐던 세부적인 내용들의 긍정적인 측면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투자 전략 저희 짚어봤습니다. 요거 하나만 여쭤보고 갈까요? 그 종합주가지수는 신고가를 내고 있는데 사실 소외 종목도 많고 뭐 삼성전자니 SK하이닉스니 두 종목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은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 그리고 또 포모가 온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조언을 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대표님.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그 간단히 예를 들어서 그 투자 호흡이라든지 그 매매 상황을 지금 시장에서는 제가 좀 전번 시간에도 이거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타이밍이 중요하고 타임보다 이 그림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타이밍을 찾아라. 그래서 제가 완전히 미분 공식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수익을 위해서는 타임 대신 프로핏을 노려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우리는 웨이트 하다 이 고점 여기서 셀을 요 그림입니다. 안사 하다 고점이 여기서 봐야 하니까 이게 엮이는 거예요. 이거를 반대로 떨어질 때 나눠서 사고 요 지정 고점에서 다들 흥분하고 한쪽을 몰릴 때 매도하는 전략으로 가셔야만 요새 장은 파도를 잘 타십니다. 네. 이거 철저히 지켜보시면 여러분들이 상대 수익률에서 더 뛰어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게 저를 가르쳤던 외국 선생님이 그 선물할 때 자기가 만든 이론 양파 껍질 벗기기 양파 이론이라고 이게 이제 이게 무슨 소리 나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 이게 극단적으로 올라가서 위에 보면 이게 이제 수학 공식인데 지수함수가 한계 탄력성이 둔화될 때 상황이고요. 여기는 잘 안 올라가다 갑자기 올라가니까 이 모양이 합쳐보면 뭐가 보입니까? 양파같이 보이시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양파 껍질이 위에서도 벗기고 아래에서도 벗기거든요. 이게 양파 껍질 벗기기 지 나름대로의 그 선생님이 양파 이론이라고 쫙 가르쳐 주셨거든요. 네. 그러면 위에서 있는 게 지금 2차 전지 포스코 그룹 소부장입니다. 그럼 밑에 게 이제 바이오, 제약, 물류, 우주항공, 자동차 부품. 오늘 또 계약에서 다행한 게 자동차 15% 낮춘 거예요. 그리고 품목관세에서 의학, 제약 이런 것들을 또 뭔가 풀어주는 에너지. 그러면 이제 바이오 제약주에서 뭔가 또 목재주에서 뭔가 또 튀어나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찾아다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이제 위에서 급등한 거 조선원전은 빼겠습니다. 이제 조선주에서는 펀드가 살려서 여기서 흔들었다가 다시 땡기겠구나 이런 생각이 또 딱 들고요. 그래서 요새 상대 수익률이 잘 안 되시는 것들을 보시면 급등할 때 따라가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까 얘기한 뭐 게임주 빈집털이 된 거나 바닥에서 뭔가 올려놓고 흔드는 종목들. 그래서 전번 시간에 제가 계속 유가가 뭔가 이제는 다음 그림일 테니까 뭐 시추 관련된 회사거나 아니면 유가 오를 때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아니면 물류나 이제는 푸틴이 필요한 거니까 알래스카 자원개발, 히토류 이런 것들을 체크하셔라 라는 전략을 강조해 드린 게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실전에서 잘 참고하시면 요새 같은 장에서 왜 이렇게 수익 내기 힘듭니까? 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따라가서 그러세요. 그리고 한 번 걸리면 어떤 때는
아까 고점에서 순식간에 20, 30% 오히려 고려한 같이 빼버리는 종목도 많이 나오고 이게 이제 숏에 걸려서 그래요. 그 숏을 걸리고 다른 거를 롱을 하는데 그거를 재원으로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당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밑에 단에 양파 껍질을 이미 벗긴 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오늘 밤에는 강력하게 이쪽.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아까 히토리를 미국 투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요게 10월 10일이에요. 이거를 전번 시간에 9일 동안 못 갑니다. 근데 이걸 돌파하려면 제가 엔비디아니 대표 종목들을 땡겨야 됩니다. 그게 땡기지 않으면 이거 저점을 공격할 겁니다. 그거 땡겨갖고 이 에너지를 나온 거거든요. 엔비디아 주가가 170, 180에서 머물다가 200을 넘어섰잖아요. 이게 요번 장을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요때가 뭐냐? 소부장 난리 쳤을 때고요. 요때가 꼭지가 이제 이런 저기 뭐야 그 히토리 관련주들이 꼭지 나올 때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13, 14입니다. 그때. 그리고 나서 최근에 뭐 크리티컬 메탈스가 17% 빠지고 US 레어스 이 갖다 해서 이게 그저께 28일 날 히토리 관련주가 이제 미중 간에 타협받습니다. 1년 유예하겠습니다 해갖고 타협받아갖고 급락하는 지수는 급등했는데 급락합니다라고 방송에서 다 떠들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MP 머티리얼스입니다. 고점 14일이 고점입니다. 이때 가격이 얼마냐면 100불입니다. 얘가 50불 되면 반토막이죠. 그 다음에 USA 레이 머터스는 이미 반토막 됐어요. 43불이 20불입니다. 제가 여기에 미래색 글로벌 리튬이나 배터리 관련된 히토리 관련된 좀 보세요. 안 빠져요. 오히려 깎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에 알보말, 요 관련된 종목도 테슬라, 요런 것들이 에너지가 유지됐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 펀드 관리가 들어갔고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냥 트럼프 관련돼 갖고 히토리 관련된 종목 개별적으로 급락을 하는데 이쪽 관련된 알보말이나 이쪽 관련주들은 오히려 고공에서 행진해요. 그러면 알보말 보세요. 안 빠져요. 이거 사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제가 TMQ 그 다음에 크리스탈 메탈스가 고점에서 거의 반토막 이상 됐습니다. 저라면 오늘 이거 삽니다. 그러면 아니 이걸 왜 사는데 1년 유예시켰지 끝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미중 정상회담 끝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또 이제 제가 북한을 건드리거나 러시아를 건드리거나 말레이시아 가갖고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한 게 히토리 업체들과 연결된 이 말레이시아 쪽이 여러분들 보시면 히토류 관련돼 갖고 그 회사들의 에너지가 말레이시아가 중심이에요. 거기를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그쪽 관련된 종목도 그리고 거기에 트럼프 패밀리들이 아니면 국가가 지분 참여하거나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단기간에 최고로 급락한 종목입니다. 저라면 이제 이게 때가 왔다. 아까 고려한 같죠. 이런 것들을 오히려 잘 이용하시면 이런 것들이 이제 다음에는 또 고점 돌파할 때 따라가지 마시고 그때 순환을 노리시는 게 어떻겠나. 이게 LIT ETF가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을 또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중국이 미국으로의 그 히토류 수출 통제를 1년 유예하기로 했는데 뭐 단기간에 끝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쯤 이렇게 급락한 자리에서는 매수도 괜찮다, 고려해 볼 만하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자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건드리고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를 자꾸 갈라치게 하는 것 같고 이제 오늘 그 연설하는 것 중에 자기가 아직까지 못한 게 러우 전쟁 이걸 계속 거론하고 이 부분에서의 에너지가 이제 다음 요번 에이펙 끝난 다음에 이제 다음 수순이구나. 요 수순을 따라가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아닐까. 그리고 요거가 또 ETF하고 연결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하나의 그래서 아까 플러그 파워라든지 그다음에 USA 레이어스라든지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정부가 지분을 참여하거나 뭐 이런 것들 중심인데 단기간에 미중 타입 되겠다 그래서 고점에서 반토막된 것들 그런 것들을 오히려 노리시는 게 요새는 오히려 아까 얘기한 타이밍 그리고 이런 것들이 또 한번 또
한 달 후에 한번 또 검증해 보시죠. 그러면 이런 것들 중에서 요번에 또 고점 돌파하면 그때는 무조건 때려버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격에서 고점이면 거의 또 50에서 더블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오히려 이용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대표님께서는 항상 파생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서 앞으로의 주가 흐름을 판단을 하시는데 오늘 장에서 수급 상황을 좀 보면 기관 투자자가 사면서 지수를 이렇게 끌어올렸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매도였는데 사실 어제 현물 시장에서 1조 7천억 원이라는 대규모 매도가 외국인 쪽에서 나왔었습니다. 이게 좀 외국인들이 이제 파는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지수는 올라가고 있는데요. 예, 외국인들은 파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반영을 해볼까요? 지수가 이제 거의 다 고점이 왔다? 아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간단히 해서 파생 연결된 변동성에 그냥 말로 사용될 거고 수익률 게임은 재미없을 거고 어떤 면에서는 SK하이닉스는 50만 원 기준으로 5만 원 위, 5만 원 아래 뭐 대롱대롱 매달릴 거고 그리고 1조 7천억을 판 날에 네. 합치면 SK하이닉스가 1조 2천억 팔았고요. 삼성전자가 2,500억 둘이 합쳐서 1조 7천억 팔았습니다. 근데 이거의 아이디어가 제가 전번 시간에 EM하고 TSMC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세요라는 이거를 이해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저게 무슨 이상한 소리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요번에 SK하이닉스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루에 1조 2천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국내장에서는 사면서 그러니까 외국인은 아닌데 지금 기관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포트 비운 쪽에서 또 투자자들이나 이쪽에 인기가 제일 좋은 게 요새 SK하이닉스, 삼성전자고. 그러니까 그런 건데 이거 아시아의 해지의 이제 EM을 운영하는 ETF 쪽에서는 제가 이 그림을 딱 보여드렸을 거예요. 네. TSMC,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Y축에 놓고 EM을 놓고 매일 선을 그어라. 이 의미를 이게 이해를 하시는 분 계실 거고 이게 무슨 소리인데 할 때 한번 TSMC가 요 날이 실적 서프라이즈 나오는데 죽입니다. 그래서 제가 10월 10일에 280%를 깨는지 안 깨, 딱 밑꼬리 달리고 여기서 관리에 들어가요. 이게 이제 TSMC입니다. 그럼 EM의 1등이거든요. 그리고 2등이 텐센트예요. 3등이 삼성전자고 4등이 SK하이닉스입니다. 그런데 EM 보세요. 급등합니다. 고점 뜯고 이게 무슨 차이예요? 아니 1등을 때렸는데 왜 EM은 올라가요? 여기서 아이디어를 체크하시라는 얘기예요. TSM 그러면 그럼 2등 살 수도 있잖아. 텐센트도 보시면 이렇게 죽여버려요. 그럼 아이디어가 뭐야? 여기서 구성면분에 3등, 4등 갖고 조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EM은 땡겼는데 갖다 해서 SK하이닉스를 죽여버렸다는 얘기예요. 외국인은. 이거를 그나마 버틴 게 금융투자가 사줬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기관에서. 예. 네. 그래서 앞으로 이 파생 쪽이 저는 매일매일 10포인트나 15포인트가 하루에도 그냥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이 10포인트면 옵션 승수가 25만 원이니까 한 계약이 10포인트면 250에서 300만 원 차이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들어가는데 한 1억 3천 이상 들거든요. 거기에 250, 300만 원의 편차면 수익률로는 애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꼬리 변동성을 켜서 옵션에서 그동안 크게 먹었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떤 시장이 되냐면 하루에 14포인트 올리고 14포인트 떨어지는데 그 상방콜하고 하방콜이 4,000포인트 넘어서는 100에서 200%밖에 안 나와요. 전에는 14포인트, 15포인트 만기일 날이나 이럴 때 보면 어떤 때는 3,000%, 어떤 때는 10,000%가 나왔습니다. 100만 원이 3천만 원이 이런 변동성이 나왔는데 최근 4,000포인트 넘어서부터는 100에서 300밖에 안 나와요. 그건 어떤 의미예요? 사이즈 속 대비 상승률 비율이 적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는 13일 날 일날 것 같아요. 13일이요? 예, 제가 10월 이번에 그 추석 전에 10월 2일 날이
뭔가 수상하니까 그때 이게 연휴가 껴서 만기가 10월 2일로 땡기니까 그 주에 얘네들이 일내나 봐라. 그때 땡겨갖고 외가격 옵션을 거의 10,000%씩 냈거든요. 그럼 13일이 만기일입니다. 지금 4,000포인트에서 지금 한 종목당 그 사이즈가 그 삼성 SK하이닉스, 그러니까 SK하이닉스 예를 들어서 10에서 15포인트 오르는데 삼성전자 2,000원 갖고 움직입니다. SK하이닉스 2, 3만 원 갖고 움직여요. 그러면서 그 변동에 50이나 100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수익률이 어떻게 나오냐면 100, 200이 잔파동만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갖다 해서 위 털리고 아래 털리고 양매도가 집중된다는 얘기예요. 이러다가 어느 기점에서 윗방향이 아랫방향이든 이를 보는 게 이게 전 13일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나 이런 거는 그런데 이용 나가는 종목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폭탄, 양쪽 폭탄에 그 말로 사용되는 구간이 들어왔고 거기서 실제 수익률은 이런 이벤트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걸 찾으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전에 한번 삼성전자 SK하이닉이 우리가 포스코 ETF 하는 게 삼성전자 10% 줄 때 40% 납니다. 똑같이. 그리고 또 엔솔보다 LG화 한번 급등했고 이제 제약점 한미약품 단기간에 너무 급등했어요. 그러면 이걸 자꾸 뺑뺑이 돌리는 거거든요. 대장을. 그게 ETF에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면 코덱스 바이오 ETF 사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세요.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거기 1등이 삼바예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근데 삼바가 분할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100만 원대 코덱스 바이오 ETF를 사셨어야 돼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120만 원대는 분할하고 할 겁니다. 여기서 롱숏을 갈릴 테니까. 그러면 거기서는 뭐 하냐? 제가 유한양행이나 요번에 이제 그 품목관세에서 의약품에 관련된 재료학 관련된 이게 이제 뭔가 하나 또 반대급부로 따오셨더라고요. 이번 협상에서. 네, 의약품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이제 셀트리온 가겠구나. 그 다음에 유한양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기서 ETF에 포함이 돼 있어야 돼요. 거기서 못 간 거. 네. 그런 것들을 찾아내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은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이제 뭐 게임판의 말처럼 이용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셨잖아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습니까? 무조건 20% 빠지면 들어갈 겁니다. 지금 자리에서요? 삼성전자 20% 빠지면 에이 설마 빠지겠냐 할 때 그게 빠지면 할랍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입도 뻥끗 안 하잖아요. 떠들지도 않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이게 시스템 로직으로 이런 로직을 하나 각각 만들어 놓아 보시죠. 제가 어떤 로직이냐면 삼성전자 이번 고점에서 저는 7%를 추세 전환선이라고 합니다. 95,000원. 이게 지지하면 계속 왔다 갔다 상방 추세 유지해요. 근데 95,000원 깨면 저는 거의 이 8만 원 초입 때까지 이때만 오면 합니다. 안 하면 안 해요. 그리고 SK하이닉스는 7%가 52만 원. 이거 붕괴하면 저는 45만 원만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의 예를 보시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요게 9월 30일이 고점입니다. 110만 원에 7%를 깨니까 19%, 20%. 에이 설마 이렇게 오겠냐. 요게 정확하게 여기 90만 원. 이럴 때 하신 분이 단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고점 못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느니 다른 거 하시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가 상위 종목은 갑자기 7%, 21%. 요 잣대 로직을 갖고 네. 어느 날 갑자기 이 종목을 숏에 이용할 때 그래서 갑자기 이게 15에서 20이 퉁 빠지는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 에너지가 나오니까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찾아내시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가상위 종목들은 시스템 로직을 해갖고 고점에서 15에서 21% 빠지면 하시죠. 랭킹 20위 안에 들은 거는. 그렇지 않고는 그냥 지수 어느 날 올리고 어느 날 빼고 하면서 그냥 실제 수익률은 재미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요거 좀 여쭤볼게요. 오늘 통신 장비주 관련주들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 피처폰으로 유명했던 그 노키아가 이제는 통신 서비스 쪽으로 업종을 바꿨더라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노키아에 10억 달러를 투자를 하겠다 했고 5G, 6G 종목들의 급등이 있었는데 앞으로의 흐름은 좀 어떨까요? 저는 그래서 오늘 KMW나 오이솔루션 다 팔으라고 그랬어요. 오늘이 고점이에요. 예. 이게 엔비디아, 노키아 씹었는데 노키아 주가 보시죠. 그냥 노키아. 그냥 남들 쳐다보지 않고 아까 얘기한 이 로켓 포스 갖고 4달러짜리가 지금 8달 더블 가 있어요. 이걸 지금 왜 해요? 여기에 연동돼서 6G 해갖고 우리는데 제가 이거 하느니 오히려 우리나라는 제가 우주항공이나 스타렉스 그다음에 고비 사막에서 통화해서 이게 기지국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우리나라 이 5G는 기지국이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저는 앞으로 11월 달에 우리가 누리호 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는 기지국이 없는 연결고리를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스타링크인데 그러면 이게 곧 우리나라도 인공위성 관련된 연결된 종목들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KMW나 오이솔루션 팔아갖고 AP성이거나 캔커 에어로스페이스거나 그쪽에 그 관련된 스페이스 X하고 계약이 들어간 루미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오히려 찾아내시는 게 요새 또 다음 순환을 노리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통신 장비주 관련해서 매매하셨던 분들은 대표님의 의견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북미 정상회담이 불발이 됐습니다, 대표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좀 만남이 성사가 될 가능성이 있긴 있죠. 근데 어려울 거예요. 어려워요. 예. 그래서 저는 한 1년 이상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 이제 시도는 계속 하실 테니까 네. 그러면 오늘 저는 딱 어떤 느낌이 딱 드냐면 이제 미국은 중간 선거, 우리는 지방 선거 이런 연골고리에 그러니까 그럼 북극 항로, 물류 그리고 이번에 이제 부울경 여기가 또 수소경제 이 에너지거든요. 그쪽 관련된 지방 선거 관련된 에너지를 오히려 우리는 노리시는 게 어떻겠나 이런 쪽이고 그다음에 북방 쪽은 계속 타이밍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주 아시죠? 재건주 오히려 재건주 중에 요새 떨어뜨린 종목들 계속 있거든요. SY스릴텍이라든지 급등시켰다가 다시 원인시킨 대동기어라든지 저는 이런 쪽이 오히려 북방주 하는 것보다는 낫고 북방주는 러시아, 중국 그다음에 북한이 노이즈가 생겨야 됩니다. 뭔가 여기서 서로들 뭔가 그 갈등 구조가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그냥 돈독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갈등 구조가 나오냐가 가장 핵심일 텐데 그거는 뭐 5, 6개월로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렇게 의지가 있으니까 의지의 연속성은 나오겠구나 해서 요번에 급락한 거에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한번 해봐도 되겠지만 단기적인 코스로는 저는 중국 관련된 소비나 요새 화장품 얘기 안 하잖아요. 지금 제가 최근에 선진 그 뷰티인가 그 뭐 색조 화장이나 뭐 해갖고 5, 6월 달에 8,000원짜리가 16,000원까지 갔는데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00원이에요. 거의 바닥 우연이지. 그래서 이거 다시 해볼까 그러다가 오늘 한미 정상회담 보고 요건 타이밍 놓치자.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내일 그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 시진핑 그 중국 주석도 우리한테 떡을 줘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내일은 미중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말고 이제 11일 그러니까 토요일 날 있을 한중 정상회담. 정상회담에서 예. 이제 우리가 약간 좀 조종자 입장이 나올 때 중국도 우리 때리기 하면 안 돼요. 거기도 무슨 떡을 주나 그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대표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의견을 드렸으니까요. 최종 판단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다인경제 이승주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